자, YBM 시사 박준원 2과 Color of Your Language 시작을 해봅시다. 자, 갈게요. 자,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얘들아,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English language? 그래서 동물들이 영어 언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지금 첫 문장이 왔고요. 자, 동물과 그리고 영어가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Whole lot, 많다. 자, you will be surprised to know. 자,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s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겁니다. 자, 뭘 알게 되면 자, how many English expression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연관시키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감정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 우리가 배웠던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나왔고요. 자, consider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나왔는데 얘들아, way라는 단어는 우리가 관계부사 how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배운 거 있죠? 자, 그래서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에요? 자, ways animals are involved in everyday English니까 일상 영어죠. 자, 일상생활 영어에 이 동물들이 관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들을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문법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way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사절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관계부사 how는 누구랑 쓸 수 없어요.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way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자, 그래서 ways, way how, 우리가 더 way하고 how는 함께 쓸 수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절 배웠죠. 그래서 ways라고 하는 명사를 누가 수식하고 있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way를 수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하고 역할이 똑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뒤에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 요거 문장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계부사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어떤 방식? 자, 동물들이 일상생활 영어에 포함되어 있는 매력적인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let's begin with the basic linguistic process. 아주 기본적인 언어 과정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언어 과정, 즉 다시 말해서 analogy. 이건 뭐죠? 비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언어 과정인 비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 비유가 이 글의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analogy 다시 한번 비유라고 하는 것은 is a comparison. comparison은 비교라는 뜻인데 between two things니까 두 가지 사이의 비교예요. 다시 한번 비유라는 건 뭐다? 두 가지 사이의 비교고요. A convenient way 다시 한번 동사 왔고요. comparison 보어 그리고 병렬 구조 됐을 거예요. 그래서 a convenient way 자 보어 자리에 한 번 더 명사가 왔죠. 근데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보어라는 자리에 way라는 방법이 왔죠. 방법이 왔지만 항상 이 way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to 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보이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to 부정사 앞에 나오면 이걸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way to 하면 to 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 텐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가 to create new meaning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유추
자, 비유라는 것은요. 편리한 방식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언어가 to create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라는 것은요. 뭐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nimals are usually used. 자, 동물은요. 흔히 사용이 돼요. Because, 왜요? 자, they are familiar to. be familiar to는 뭐뭐에 친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흔히 보통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비유의 방식에 의해서 animal expression, 이 동물 표현은요, draw on 합니다. 자, draw는요, 적어보세요. 뭐뭐를 이끌어내다, 뭐뭐를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인데 뭐뭐를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Similarities, 는 얘들아 유사성이라는 뜻이에요. 유사성. 그럼 between animals and humans니까 동물과 인간들 사이의 유사성을 뭐한다? draw on, 이끌어낸다, 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동물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동물을 사용한 비유겠죠. 동물 비유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다시 한번. 동물을 사용한 비유는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 그죠? 유사점을 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비유라고 하는 거 동물을 사용하는 비유는요. 다시 한번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 다음 문장. 자, people who are not courageous. 자, 우리 지금 구조를 보시면요.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았죠?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죠? 주어가 이렇게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면 우리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지금 그게 여기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동사 자리고요. 쌤이 첫 시험에선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수일치. 두 번째가 뭐였죠? 태. 두 가지를 맞추자.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수일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능동태와 수동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주어가 people, 복수였어요. 그래서 복수동사 쓰는 거 괜찮았지만 쌤이 지금 만든 문제에서는 태를 가지고 문제를 냈죠. 자, 우리 call이라는 단어는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되죠? 두 개가 나와야죠. 다시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 뒤에 명사가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오고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같죠. 이렇게. 이게 오형식의 콜이에요. 다시 보시면 능동일 때의 그림은 뒤에 명사가 몇 개다? 두 개다. 이게 수동이 되면 목적어를 주어로 빼겠죠. 그럼 주어, be called 명사, 이 목적격 보어절이 나온 이 명사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목적어를 주어로 뺀다라고 하면 자, be called 이렇게 되겠죠. 목적격 보어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하나 남을 거고요. 이 남은 애가 목적격 보어일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걸 보면 수동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끊어보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뭘로 구별한다? 뒤에 나오는 명사의 개수로 구별하면 빠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뒤에 보시면 chickens, 명사 몇 개 나왔죠? 하나 왔죠? 그래서 정답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이 치킨이라고 불려요? 다시 한번. people who are not courageous. 어떤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 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린대요? 닭이라고 불린대요. 자, while 반면에 자, brave leaders 용기 있는 지도자들은요. 자, are said to 얘들아, be said to는 뭐뭐라고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라고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라고 한다? are said to be lion-hearted. 자, lion-hearted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뭐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요, it is not hard to see the logic behind the comparison. 그래서 어디 뒤에 있는 그 비교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논리, logic, 논리를 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가조, 진조 문장 구조였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자, animal analogies. 그래서 동물 비유죠. 동물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are based on. 얘들아 중요한 표현이나 나왔어요. 뭐뭐를 근거로 두다, 뭐뭐를 바탕으로 두다 이 뜻인데 자, be based on 뒤에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동물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자, close observation. 가까운 관찰 혹은 면밀한 관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혹은 자세한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세한 관찰로 할까요? 여기는 close는 자세한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세한 관찰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구에 대한 관찰일까요? Observation of animal behavior니까 뭐에 대한 관찰? 동물 행동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자, 동물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물 행동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however 얘들아 however라는 역접어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what if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표현이에요. 만약 뭐 한다면 the casual observation 얘들아 casual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한, 쌤이 입고 있는 그런 캐주얼 복장. 그래서 편안한, 평상시에, 뭐 편안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캐주얼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 어떤 뜻일까요? 적어보세요. 여기서는 캐주얼이, 평상시에도 있지만 건성의, 대충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건성에 대충하는. 그래서 만약 그 건성의 관찰, 만약 그 건성하는 관찰이 뭘로 이어진다면 얘들아 lead to는 이끌다 말고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해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만약 이 건성한 관찰이 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잘못된, false는 잘못된, 거짓의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진다면 또는 misinterpretation 만약 오해가 get in the way는 사이에 끼어들다. 그러니까 방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만약 이 건성한 관찰이 어떤 결과로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오해가 방해가 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자, this has often been the case with인데 얘들아 has been case with에다가 우리 한번 써보세요. be the case with에다가 자 뭐뭐가 있어 왔다. 뭐뭐가 흔히 있어 왔다. 자 be the case with는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has often been 현재 완료 썼으니까 뭐뭐가 흔히 있어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흥미롭게도요. this 이것이 자 흔히 있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with English animal expression. 그래서 영어로 하는 자, 동물 표현에 흔히 있어 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내용 잠깐 볼까요? 오해라는 게 방해가 된다. 오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서 만약에 오해가 방해가 되면 어떨까라고 했다는 건 오해가 있으면 어쩌지? 라고 했단 말이죠. 자, 흥미롭게도 이 오해라는 사실, 오해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내용이 영어로 하는 동물 표현에 종종 있어 왔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어로 하는 동물 비유에 흔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동물 영어 표현에 관련된 오해, 그 오해가 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볼게요. crocodile tears 이게 뭐죠?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악어로 지금 동물을 가지고 사용한 비유 나왔죠.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 is a good example. 좋은 예시입니다. 자, one is sad to. 자, be sad to. 아까 우리 했죠? 뭐뭐라고 한다. 뒤에 동사 원형까지. 얘들아, weep이라는 단어는요. 울다라는 단어예요. 울다. 자, weep crocodile tears니까 이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 같아요. If they pretend to. 얘들아, preten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뭐뭐 하는 척하다 이거예요. 만약 그들이 뭐 하는 척 한다면 to be sad. 슬픈 척 한다면. 다시 한번. 만약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슬픈 척 할 때 뭐하고 한다고 해요?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요. 근데 어떨 때요? 자, when they are not.
자, when they are not 다음에 끝난 게 아니겠죠? 원래는 when they are not sad예요. 자, 슬프지 않을 때 슬픈 척 한다면 뭐라고 한다?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pretend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서 학습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pretend to는 뭐뭐 하는 척하다, 뭐뭐 인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 한번 더 해주시고요. 자, 그 아이디어, 자, 그 생각은요, comes from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유래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popular belief는 얘들아 인기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대중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이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popular belief에다 한번 써보세요. 일반적인 믿음. 얘들아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써볼까요?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보통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일반적인 믿음, 생각을 말하는 거고 통념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통념이 나오면 100% 뒤집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반대의 내용이 항상 주제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popular belief that이라는 표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또 봅시다. believe that crocodile whip over the prey they kill 나왔어요.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자, popular belief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예요. 명사 왔죠? 그 다음 that 나왔고 뒤에 어떤 문장 왔니? 완전한 문장 왔죠? 그래서 명사인 belief 다음에 접속사 that이 왔고 뒤에 완전한 문장.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 가로치고 닫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고요. 이렇게 명사와 명사들이 같이 나란히 나오게 되면 이 둘이 관계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 얘를 동격절이라고 불러요. 동격절. 그래서 뭐뭐라는 믿음 또는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격절은 얘들아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명사와 명사들이 같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이 부분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요건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popular belief라는 명사가 나왔고 접속사 that부터 여기까지 가로치고 닫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명사절 둘이 관계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뭐뭐라는 믿음 생각이니까 뭐뭐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되겠죠? 자, 뭐라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크로커다일, 악어들이요 운다는 거예요. over는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울어요? the prey they kill, 그들이 죽인 먹이에 대해서 운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인 믿음 셈이 통념이라고 했고 통념은 100% 뒤집어질 거라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내용만 집중해 보세요. 동격절의 내용만요. 악어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죽인 먹이에 대해서 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내용을 뒤집으면 악어들은 그들이 죽인 먹이에 대해서 우나요? 울지 않나요? 울지 않죠. 그게 사실이고 주제문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동격절은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통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하자.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100% 뒤집어지겠구나 생각하시고 반대로 생각하고 예측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 fact is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컴마가 나오잖아요. 컴마가 나오는 건 접속사 that이라는 것과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the fact is that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the fact is that 하면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 뒷절에 있는 내용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장의 내용이겠죠? 뭐가 나올까요? 사실의 내용이 나올 거고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확인해 봅시다. 악어들이요 seem to cry 뭐처럼 보여요? 얘들아 seem은 이형식 동사고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가져요. 우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자, while they eat 먹는 동안 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역접어 등장했죠? 이제 무슨 얘기할까요? 사실 얘기할 거예요.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악어들의 눈이 are stimulated 뭐 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문장이고요. 문법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수동태입니다.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거예요. 목적어 없죠. 자, when the muscles around the mouth. 그래서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에요.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접속사 when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뭐 할 때 얘들아 수일치 조심하자. 다시 한번 muscles around the mouth 할 때 이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주어죠.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수일치 조심하자.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동사가 답이 달렸네요. move죠. 미안해요. 답을 좀 잘못 체크했습니다. move가 답입니다. 자, 주어가 s가 붙은 복수기 때문에 정답은 move로 하셔야 돼요. 자,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쌤도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체크했죠? 오케이. 정답 정정해 줬고요. 쌤도 정정을 했어요. 만들다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he muscles around the mouth. 그래서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뭐 할 때? 먹기 위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 이들의 눈이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수일치 조심합시다. moves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moves 안 됩니다. 자, their tears are only physical response. 자, 얘네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라는 것들은요. 오직 뭐일 뿐이에요? physical response. 그래서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근데 with nothing, 얘들아 with nothing은 뭐뭐와 없는이거든. 그래서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는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합시다. 뭐와 관련이 없는 얘들아 감정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악어들은요. 자, 뭐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 움직일 때 이 눈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오는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지 뭐와는 관련이 없다. 감정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악어 얘기 끝났고요. 이번에 누구 얘기 나왔어요? making a beeline. 벌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 곧장 오다라는 표현인데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도 또한 자, belong to는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불러요. 문법에서 얘를 상태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 동사는 두 가지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 첫 번째 진행형 배우셨죠? 비동사 플러스 ing형 형태의 진행형으로 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수동태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 체크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거든. 어디에 속하다. 자,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도 어디에 속해요? belong to the group, 집단에 속하는데 animal expression, 그래서 동물 표현의 집단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동물 표현이냐 끊어보니까 based on, 뭐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과거분사 PP형 왔고요. 문법 체크해주세요. base하고 on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형 썼다는 거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 그럼 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얘들아 flawed observation은 뭐냐면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이에요.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 관찰. 그죠?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 관찰을 근거로 두고 있는 동물 표현의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는 거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making a beeline도 뭐가 있다는 거야? 흠이 있는 관찰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흠이 있는 관찰, 어떤 관찰일까? 뭔가 오해가 있는 관찰. 그죠? 아까 우리가 방금 악어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오해가 있었죠. 거기서도 이번에도 비슷한 예시가 나올 것 같다. 자, 봅시다. beeline. 이 beeline이라는 건요. 자,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얘들아, mean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의미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해볼까? straight line. 목적어인데요. 동사 mean이 나오게 되면 얘들아, 주어랑 이 목적어는 똑같구나. 의미적으로 같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 거구나. 동사가 누구일 때? mean이 왔을 때, 의미하다가 왔을 때는 주어와 얘가 같은 거구나.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beeline은 뭐예요? straight line, 직선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자.
자, B 라인이라는 건 직선인데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직선이겠어요? Between two points니까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인 거죠. 됐죠? 이해되셨죠? If you make a beeline for,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직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 you go straight forward.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go straight, 곧장 가는 거죠. toward, 누구를 향해서 곧장 가는 거예요? your destination.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가는 거죠. 곧장 가는 거죠. 자, 컴마 끝나고 등장하는 ing, 우리 문법 체크, 분사구문. 자, 한 번 더 분사구문 설명. 자, 앞에까지 지금 무슨 문장 왔죠? You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 컴마 찍고 ing가 나오는 거 혹은 pp형 문제 냈지만 자,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무슨 형태가 있으니까 능동 형태가 있고 수동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본다? 목적어 찾아봐야겠다. 어디 있죠? everything else. 뒤에 있던 everything else가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ing 답으로 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면서. 그럼 뭐 하면서? ignoring everything else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다른 모든 것들이에요.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은 뭐 하면서?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If you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여러분들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직선으로 간다. 직선을 만든다는 건 직선으로 곧장 간다는 얘기겠죠? 곧장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있는 다른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시하면서 목적지로 곧장 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장.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your mom, 여러분들의 엄마가 might have told you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엄마가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To make a beeline home. 자, 선생님 일단 구조를 좀 써봤는데요. 문법 확인을 하고 갈게요. 주어 왔고 텔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죠? 명사가 왔고요. 뒤에 to 부정사 구조가 나온 거 보이세요? 자, 이 구조는 이번 시험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자. 자, 다시 한번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으면 이게 몇 형식 구조? 5형식 구조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말하다 뜻이니까 문법 조심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엄마는 누구에게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To make a beeline home. 뭐 하라는 뜻일까? 집으로 곧장 와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곧장 와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now라는 단어가 우리가 등장하면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you may wonder.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자,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인데 쌤한테 배운 거 문법 다시 한번 불확실을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요것도 정리 한번 할까요? 얘들아, wonder는 삼형식 동사긴 한데요. 뭐뭐를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목적어가 나올 때 지금 쌤이 만든 보기를 보시면 that하고 if를 보여드렸어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접속사 if나 whether 또는 접속사 that.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접속사 if나 whether는요, 요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해석은 어떻게 했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자, 접속사 that도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똑같고요. 얘도 명사절인 것까지도 내용이 똑같아요. 해석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if나 whether는 얘들아 불확실을 나타내요. 불확실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고요.
that은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wonder는 뭐라고요, 쌤이? 불확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궁금해한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을 나타내는 wonder라는 단어 뒤에는 절대로 얘들아 이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if나 whether가 정답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오는 거 있죠? 간접 의문문.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wonder라는 불확실 동사 다음에는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구조 가능하지만 접속사 that은 안 된다. 간접 의문문인 의주동은 가능합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wonder 뒤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는 것까지도 확인하자. 정리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now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접속사 that 안 되는 거 설명했고요. 자, if bees really fly straight. 자, 어디로? To where they wanna go.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정말로 날아가는지 아닌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주어 동사 왔고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다룬 부분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무슨 절 한 번 더 명사절 왔구나. 이렇게 정리 끝났죠. 자, if 다음에 누구도 가능하다. if 말고도 whether도 가능하다.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해석할게요. 자, 벌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정말로 곧장 날아가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했죠. The answer is, 자, 그 답은요. 자, 그리고 컴마 보이죠? 접속사 that과 역할이 같다라고 한번 아까 얘기해 드렸고요. 자, 정답은 뭐다? 답은 뭐다? They do not.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do not 다음에 생략된 게 뭘까요? Do not fly straight to where they want to go.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날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의 내용이 어때요? 곧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as you may have observed. 여러분들이 뭐 했던 것처럼, 뭐 했듯이 관찰한 것처럼, 관찰하던 것처럼 자, they make irregular twists. 여기서 they가 누구죠? 벌들이죠. 벌들이 얘들아 make twist, make turn 한다는 건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twist는 비틀기거든. 비틀기. 그래서 비틀기를 한다. 만들다 말고 비틀기를 한다. make turns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다. 이런 뜻인데 irregular는 어떤 뜻이었어요? 불규칙적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벌들은 뭐 한다? 불규칙적인 뒤틀기를 하거나 비틀기를 하거나 뭐 한다? make turns.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다고요. in their flight. 어디에? 그들의 비행에. 다시 한번. 이 벌들은요. 비행에서 뭐 한대요? 불규칙적인 비틀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 방향 전환을 하는구나. They often stop. 얘들아 stop 중요한 문법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stop 다음에 나오는 ing와 to 부정사에 관련된 문법이에요. 자, 요거 따라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얘들아 stop이라는 단어는 문법 두 가지를 정리하자. stop은 뒤에 동명사 ing가 올 수 있어요. 얘가 올 수 있지만 누구도 올 수 있는 게 가능하냐? stop 뒤에 to 부정사 오는 것도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하자는 얘기거든. 자, 갑시다. 자, stop ing는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인데 얘가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ing가 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다시 얘기하면 그만두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만두다는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stop to 부정사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동사에서 끝난 거예요. 얘가 일형식 동사라서 끝난 거고요. to 부정사가 따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의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 그러면 뭐뭐 하려고 멈추다의 뜻이 되겠죠?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다른 게 뭐지? 이 왼쪽 거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stop to 부정사는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stop ing는 하는 걸 멈추다, 그만두다 이 뜻이고 stop to 부정사는 이 to 부정사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한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들은 종종 stop resting 하면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쉬는 걸 멈춘다, 쉬는 걸 중단한다 이 뜻이 되겠고 stop to 부정사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거겠죠. 자, 내용상 어떤 게 맞을까요? 쉬기 위해서 멈춘다는 말이 맞겠죠. 자, 쉬기 위해서 멈추고요. 또 take a wrong way. 자, 뭐 한다? 긴 거리를 배행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회한다는 뜻이 take a wrong way가 우회한다라는 뜻이어서 take a wrong way around. 그래서 우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벌들은요. 뭐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멈춘다라는 얘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곧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쉬기도 하는구나. 그죠? 멈춰서 쉬기도 하는구나. 또 뭐 하기도 한다? 곧장 가지 않고 먼 거리를 뱅 돌아서 우회해서 가기도 하는구나. 자, 지금 내용들이 나왔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곧장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다음 문장. 자, 넘어가기 전에 쌤이 써놓은 이 circumvent라는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it is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ad of honey. 그래서 이 한 짐의 꿀이에요. 한 짐의 꿀. 자, only when이라는 건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써보실까요? 부사절. 그리고 it is that. 이거 무슨 구조죠?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강조 구문. 강조 구문은요, 이렇게 좀 써먹어 보세요. 강조 구문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that 이하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하는 건 넣는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근데 강조 구문은 문법적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it is하고 that을 빼고 나머지 단어들만 가지고 문장을 구조를 봤을 때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ad of honey. 그래서 부사절 우리 한번 썼고요. They make a straight line. 뭐 한다? 그들은 곧장 간다 이거죠. 어떤 문장 됐나요? 남는 애가 없죠.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됐죠. 그거 우리 뭐라고 한다? 강조 구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조 구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말 그대로요. it is하고 that을 빼보세요. 빼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처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직 뭐뭐 할 때만 이라고 해석합니다. only when은요. 오직 뭐 할 때만 they return home. 뭐를 가지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한 짐의 꿀, 그러니까 많은 양의 꿀이겠죠. 한 짐의 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경우에만, 돌아올 때만 이 벌들은 뭐 한다고 해요? make a straight line. 곧장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없을 때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회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 자, 뭐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한 번 더 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곧장 집으로 온다고요. 해석됐죠? 강조 구문 내용이에요. In the case of B, 그래서 B, 벌들의 경우에서는 only part of the truth, 오직 사실의 일부만이 come to represent the whole, 전체를 뭐했다? 나타냈다, 나타나게 되었다. come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게 되다. 다시 한번, 진실의 일부만이 자 전체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라는 말 아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경우만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물론 벌들이 직접 곧장 가는 것도 있긴 있었죠. 어떨 때? 꿀을 가지고 돌아올 때만 make a strike 뭐 한다고 했어요? 곧장 온다고 했잖아요. 곧장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얘들아, 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곧장 온다고 한 거야. 그럼 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요? 곧장 온 건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해서 only part of the truth, 오직 진실의 일부만이 전체를 뭐 하게 됐다? 나타나게 되었다,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despite, even though 쌤이 두 가지를 냈는데 despite은 얘들아 전치사고요. 양보의 전치사죠. 양보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누가 나오죠? 얘는 명사가 나와요.
even though는 양보의 접속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문장이 필요해요. 확인해 보자. 자, the many people know. 벌써부터 뭐가 나왔어요? 문장이 나왔으니까 접속사 even though가 답이겠다. 자, 해석은 뭐뭐이기는 하지만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these analogies are not based on science. 자, 여기까지예요. 바로 이 컴마까지죠. 다시 한번. 양보의 접속사는 이 부사절까지를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양보의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서로 관계가 어떻다? 서로 반대가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비유들이 are not based on science.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 know 해석 다시 한번 주의해서 해보세요. 그냥 알다가 아니라 뭐뭐라는 사실을 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 이러한 비유들이 자, 어디에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표현들은요. 자, do not 지금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 보이시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런 동물 표현 비유들이겠죠? 이 동물 표현 비유들은요. 뭐 하지 않는데요? do not easily disappear.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disappear 자동사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동사들은 항상 수동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자. 자, 다시 한번. 그 표현은 뭐 하지 않는다? 쉽게 언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in fact 사실은요. 자, partly due to 뭐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due to는 전치사고요. 뭐뭐 때문에의 뜻이에요. because of하고 같은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명사가 바로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자,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죠? 여기서 가보시면 과학을 근거로 두고 있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됐죠?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요. 여전히 아직도 hold the belief that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elief that 이제 아시죠? belief that 나오면 뭐다? 동격절이다 라고 아까 쌤이 한번 설명했으니까 가로치고 닫고 같다라고만 표시했습니다. 동격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뭐뭐라는 믿음 기억해 주시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이번엔 the belief라는 명사가 왔고 that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로치고 닫으면 앞에 있는 belief라는 것과 무슨 관계다? 같다. 그래서 뭐뭐라는 믿음 되셨죠? 자, 몇몇 사람들은요, 여전히 아직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는 믿음? 크로코다일, 악어들이요, weep, 울고요. 그리고 벌들이 항상 뭐 한다? fly straight to their destination. 목적지로 곧장 날아간다. 라는 믿음을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되셨죠? 다음 문장. 자, sometimes 때때로는요, the meaning of an analogy. 자, 이 비유의 의미는요, may not be obvious.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not obvious 할 수 있대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obvious는 분명한, 명백한이란 뜻이에요. 동의어 정도의 하나 우리 기억할까요? apparent. 명백한, 분명한, evident. 자, 요 정도 단어는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단어를 좀 더 바꿔서 얘들아 vague라는 단어도 좀 기억합시다. 왜 vague를 쌤이 써줬냐면 not obvious 그럼 뭐하지 않다 한 번 더 명확하지 않다 그런 vague라는 단어가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한 이란 단어로 이 obviously 반이어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자. vague 조금 더 적어볼게요. subtle, ambiguous 하나만 더 equivocal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한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obvious와 반이어예요. 그래서 not을 빼고 내신에서라면 not을 빼고 단어가 바뀌어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자, 때때로는요, 이 비유의 의미들이 뭐하지 않을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불분명할 수도 있구나. 됐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들아, 앞문장 이미 뭐가 나왔다? 주제문 나왔다. 이해되시죠? 자, what comes to mind?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when you hear the phrase, 자, white elephant, 그래서 흰색 코끼리나 black sheep, 이 검은 양이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나요? 라고 했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주어 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컴마가 붙었고요. 여기 컴마가 붙었어요. 이렇게 컴마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가로치고 닫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 ing는 하는 일이 뭐냐? 분사고요. 이 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이 분사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한 대부분의 사람들일까? Hearing this phrase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 표현을 들은 사람들이겠죠.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 표현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annot correctly guess. 자, cannot 조동사 왔고요. 동사 원형 보이실 거예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뭐를 추측할 수 없다? 그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의미를 추론할 수 없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애매하구나, 모호하구나, 불분명하구나 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기출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주제문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보다 주제문이다. 그래서 주제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다음 문장. The expression white elephant, 그 흰색 코끼리라는 표현은요, comes from 어디에서 유래했어요? 태국에서 유래했어요. Long ago, 오래전에 태국에서 white elephant were very rare, 매우 드물었죠. 매우 드물었어요.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인데 이 흰색 코끼리 한 마리가 was found, 발견되어질 때마다 it was given to the king. 자, was given은요, 우리가 배웠던 사형식 동사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to the king. 뒤에 뭐가 있어요? IO는 있지만 지금 누가 없죠? DO가 빠졌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가 지금 뭐로 되어 있다? 수동으로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목적 하나 빠졌으니까 지금 수동이 된 거예요. 사형식은 뒤에 목적어 개수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몇 개면 2개면 능동, 1개면 수동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수동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졌다. 누구에게? 왕에게 주어졌다는 건 왕에게 바쳐졌다라는 뜻이겠죠. The king, 왕이요, would then give it as a royal gift. 자, 이번에도 또 사형식을 썼어요. 그리고요, 이번에도 DO를 먼저 썼어요. DO 있고요. 그 다음에 to 왔고요. someone이 IO예요. 이렇게 구조 보셨죠? 뭘로 줬나요? As a royal gift니까 이 왕의 선물로서, 왕의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누구를? 흰색 코끼리를. 어떤 사람에게 줬죠? Someone he did not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왕은요, 누구에게? 그가, 그 왕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로? 왕의 선물로서, 선물로 이 흰색 코끼리를 주곤 했다라는 거예요.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자, 왜 그랬을까? since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됐어요. 뭐뭐 때문에 접속사. 자, 그 아름다운 동물, 흰색 코끼리겠죠? 이 흰색 코끼리가 코스트한다라는 건 비용이 들단데 a fortune은 막대한 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돈,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care of. 뭐 하려는 데는 이 동물을 돌보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드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자, nobody could refuse. 누구도, 얘들아, nobody가 나오면요,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도 뭐 할 수 없었다? refuse 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예요. 자, such a 명사 순서 확인하세요. 그런 선물. 여기서 말하는 such a present가 누굴까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such a present가 누구죠? 흰색 코끼리. 그래서 이 흰색 코끼리를 뭐 할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왕이 주는 건데. 자, 하지만 it could financially 한 번 더. 이 누구였죠? 흰색 코끼리였죠. 왕이 준 선물. 이 왕이 준 이 흰색 코끼리는 financially는 재정적으로란 뜻이고요. rui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망치다죠. 그러면 그것의 주인 이게 누구였죠? 왕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주인을 뭐 할 수 있었다? 재정적으로 망쳐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망쳐 놓는다는 건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는 거죠. 파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흰색 코끼리의 주인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왕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왜 이 흰색 코끼리를 줬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죠. 파산하기 위해서, 파산시키려고. 자,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자, to mistreat 나는데 얘들아 가주어 이시고요. 뒤에 있는 to mistreat 진주어인데 mistreat는 학대하다라는 뜻이에요. To mistreat a present from a king. 그래서 왕으로 받은 이 선물, 왕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학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거죠. 학대한다는 건 먹이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even 심지어 riding it 이 동물을 타는 것조차도 was not allowed 뭐 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 않았어요. 수동태입니다. 허용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a white elephant 이 흰색 코끼리가 자, was almost useless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보이시죠? 자, 거의 쓸모가 없었다. 쓸모 없었구나. 왜냐하면 돈만 들고 타지도 못하고 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 The expression 주어예요. 그리고 컴마 나오니까 뭐 하자? 가로치고 닫을 건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가로치고 닫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해봤지만 이 주어를 수식하는 누가 왔다? 분사가 왔다. 근데요, ing와 pp형이 왔잖아요. 목적어 따져봐야겠지? introduce는 뭐뭐를 소개하다, 도입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분사 pp형. 자, 18세기 영국에 도입된, 소개된 이 표현, 이 표현이 turn out to be useful. 자, turn out은요, 이형식 동사예요. 뭐뭐임이 판명되다, 드러나다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보어로 가집니다. 그래서 to be useful, 여기가 지금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useful은 좋은 거잖아요. 자, 뭐에 쓸모가 있다, 뭐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명이 됐을까? 자, useful for describing. 자, 묘사, 설명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18세기 영국에 소개되었던 이 표현이 쓸모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뭐 하는 것에 쓸모가 있었을까? for describing. 얘들아, describing은 ing가 붙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for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붙어있는 ing는 이름이 뭐다? 동명사고 다시 생각해보면 준동사라고 쌤한테 배웠죠. 준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 있나요? 바로 뒤에 있는 buildings. 여기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이지? costly. 값비싸지만, 값비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값비싸지만 useless, 뭐 할 수 없는, 쓸모없는이에요. 쓸모없는 공공건물. 다시 한번. 값비싸지만 쓸모없는 대중건물, 공공건물, 공공이 좋아요. 공공건물을 뭐 하는데? 묘사하는데, 설명하는데 쓸모가 있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죠.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영국에서는 그럼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흰색 코끼리라는 표현이죠. The expression, 흰색 코끼리라는 표현이니까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white 코끼리, 자, white elephant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다음 표현. 자, 다음에 today, 오늘날 it is used to refer 나는데 얘들아 be used to 표현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be used to 표현은요 주어 쓰고 be used to 자, 똑같은 거 두 개 한번 써볼게요. 쌤이 주어 be used to 이렇게 두 가지를 썼죠. 자, 둘 중에 하나는 뒤에 명사를 쓰거나 또는
동명사 ing 쓴다고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또 하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인지가 문제가 결국은 나올 건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보세요. 이제 be used to 표현이 나오면요. 주어를 좀 보세요. 그래서 주어가 얘들아 사람이면 이 사람의 짝이 바로 명사 또는 ing입니다. 사람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주어 be used to 뒤에 명사 또는 ing. 다시 한번 사람 주어가 나오고요. be used to ing가 나오면 뭐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그럼 사물은 물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쓰인다라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끊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끊고 얘를 우리가 수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딱으로 끊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라는 것이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쓰이는구나, 사용되는구나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주어일 때는 뭘 쓴다?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be used to가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to와 여기 있는 to는 이름이 달라요. 자, 위에 있는 to는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전치사. 밑에 있는 to는요. 부정사 to예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또는 동명사 ing를 쓴 거고요. 얘는 부정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썼구나. 자, 다시 한번 사람의 짝은 명사 또는 ing, 사물의 짝은 동사 원형. 요건 기억을 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외웁시다. 자, 사람 다시 한번 해서 사람이 주어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이고요. 사물이 주어면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주어가 it이란 말이죠. 얘들아, it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일 수 없죠. 그럼 주어 표시하고 사물. 그러면 사물이 나왔으니까 정답 동사 원형 답이겠죠. ing 안 된다는 거 문법 조심하자. 얘들아,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자, refer to도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refer는요 이렇게 가세요. 주어, refer to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를 씁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refer to는요 이 refer가 자동사예요. 그리고 to는 전치사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인 형태고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명사를, 목적어를 가리키다 혹은 의미한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refer to는 한 단어로 좀 바꿔보면 mean이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이 표현을 좀 외워두세요. 왜냐면 자, 우리 한 번 더 정리할까요? 18세기 영국에서 화이트 코끼리, 여기다 주어에다가 화이트 코끼리, white elephant. white elephant는 refer to 혹은 mean 쓰고 나서 뭐 할 수 있겠어요?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이렇게 바뀌어서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날 이 it이 가리키는 건 한 번 더 white elephant입니다. 이 white elephant는요, 뭐 하는데 사용이 돼요? refer to 보이시죠?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건데 anything,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 might be costly, 비싸지. 자, 비싸고 쓸모없는 거죠.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럼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구나. 정리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정리? 문법으로 문제 나올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표 치고, 자,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문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자, black sheep. 자, 검은 양인데요. 뭐처럼? like white elephant. 컴마 나왔으니까 우리 가로치고 닫아요. 자, 마치 뭐처럼? 이 white elephant, 흰색 코끼리처럼 이 black sheep이라는 것도요. are not common. 뭐 하지 않아요? not common. 흔하지 않습니다. 자,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also mean. 자, 다시 한번 쌤이 아까 얘기 배운 거 주어 나왔고요.
동사 mean 나왔죠? 쌤이 mean이 나오면 뭐라고요? 주어랑 뒤에는 목적어랑 내용적으로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좀 트러블인데 이 데이가 누구죠? 한 번 더 black sheep이죠.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black sheep은 뭐하고 똑같다? 그럼 다시 한번 얘네들이 바로 트러블, 골칫거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동사 mean이 나오면 주어랑 얘는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골칫거리인가요? 주인들. 그지? 주인들에게 골칫거리를 의미했다. 골칫거리였다는 얘기죠. The expression is from 어디에서 유래하다의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omes from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The English history. 자, 양의 그 농장, 뭐라고 할까요? 양농업의 영어 역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자, long ago, 오래전에 black wool, 이 검은색 양모를 woo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검은색 양모가요, was worthless. 뭐였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왜? Because it was almost impossible. 그래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대명사예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굴 찾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black wool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검은색 양모는요, 거의 뭐였어요? 불가능했어요. 뭐 하기가 불가능했을까? to die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여기서 to die는요, 형용사의 impossible을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인데 to 부정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자, 다시 한번. 이 검은색 양모는요, 염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됐죠? 자, when a black sheep was born. 그래서 이 검은색 양이 태어났을 때 그 주인들은요, saw it as bad luck. 자, 얘들아, C A as B, 국어. C A as B. 물론 C 대신에 B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A를 B로 보다, A를 B로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 뜻이고요. see view 기본 단어예요. 근데 이것만 있진 않고요. regard, 그 다음에 consider, look upon 이런 단어들하고 동의어니까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해석하고, 자, 이 주인들은요, 이 it이 누구죠? 검은 양이죠. black sheep이에요. 여기서 it은 black sheep입니다. 검은 black wool 아닙니다. 검은 양을 뭘로 봤어요? 불행으로 봤어요. 불행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넘겨보고 우리 정리 한번 문법 간단한 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니까 정리 한번 합시다. 쌤이 써드릴게요. 자, 우리 view만 있는 건 아니고요. view, see 괜찮고, regard, consider, think of, look upon, 하나만 더 할까요? deem 정도까지만요. 이 정도. 얘네들은 전부 다 A as B라는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A를 B로 고려하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다시 한번 A를 B라고 고려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 뜻인데, 우리가 공부할 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A랑 B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요. A랑 B는 같은 거구나. 다시 한번 보시면 A가 여기였고요. bad luck이 B였단 말이에요. 그럼 A가 누구였지? black sheep. 자, 그럼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black sheep, 검은 양은 뭐였어요? 불행이었다고요. 됐죠? 검은 양은 불행이구나. 검은 양은 불행이었구나. 이렇게 됐죠? 다음 문장. Today, the expression black sheep. 오늘날 그 black sheep이라는 표현은요. 자, refer to. 아까 쌤한테 배운 표현 기억하죠?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썼으니까 뭐뭐를 언급하다, 가리키다, 다시 얘기하면 의미하다의 표현도 된다고 했죠? 의미하다 표현도 돼요. 그래서 의미하도록 해볼게요. 오늘날 black sheep이라는 표현은요, 뭘 의미합니까? odd and unpopular member. 자, 누굴 의미해요? 이상하고 인기가 없는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디에? of a family or group이니까 어디에서? 한 가족 내에서나 혹은 한 집단 안에서 자, 이상하거나 인기가 없는 구성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서 쓰이는 블랙십이 뭐예요? 인기 없는 아이죠. 그죠? 외톨이 같은 아이, 아웃사이더 같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Perhaps because 뭐 때문인가? 라고 했더니 the unpopular black sheep, 그 인기가 없는 이 검은 양이
뭐예요? stood out 한데요. stood out은요, 눈에 띄다 라는 뜻이거든. 눈에 띄다.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 group of white sheep. 그쵸? 흰색 양들 집단 안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얘가 눈에 띄는 애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한 가족이나 집단 안에서 인기가 없는 혹은 이상한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아이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힘 내주시고요. 자, these interesting expressions,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은요, are only a few examples. 뭐예요? 아주 몇 가지의 예시일 뿐이에요. 뭐에 대한 예시? examples of 하면 뭐뭐에 대한 예시예요. 자, English expression, 영어 표현의 아주 몇 가지 예시일 뿐인데, 자, 문법 체크. of가 전치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English expressions가 명사니까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끝나지 않고 지금 뒤에 이렇게 ing가 붙은 게 나왔죠? 그럼 하는 일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따라 한번 적어보면, 자, have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명사가 나올 건데 이 명사가 바로 목적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 어디 있죠? animals라고 뒤에 있죠. 목적어 있기 때문에 ing 썼다는 거 문법 조심합시다. 그럼 뭐뭐와 관련이 있는 영어 표현 이렇게 되겠죠. 동물과 관련 있는 영어 표현의 몇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자, watch for 찾아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others 다른 표현들이겠죠. 이 others는요 대명사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other example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other examples of English expression이겠죠. 자, 다른 표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As you learn more English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더 많은 영어를 배우면서 이런 다른 동물 표현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Be curious about 궁금해 보세요. 이 영어 표현에 대해서 궁금해 보세요. 그리고 research their root research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해봐라? 그 표현들의 루트, 뿌리니까요. 유래, 근원, 근원 좋겠어요? 유래, 근원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명령문 나왔고요. It's a fun way to learn language.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죠. 자, 내용 그렇게 길고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 내용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법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배우실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신 문법이 쌤이 지금 얘기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출되는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어법 위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아시겠죠? 이번 내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